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뇌물이냐 관련해서 아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김만배 청탁을 받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재판부 뇌물 알선 수재 무죄를 선고했어요. 금액이 과다하지만 대가가 인정 안 된다. 아들이 독립생계 꾸려 곽상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나무건, 별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재판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검찰이 그 대가성을 제대로 입증하든가 검찰이 수사한 걸 보니 대가성이 지금 현재 인정이 안 된다. 하지만 금액은 고액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좀 이례적인데 아들이 분가를 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50억을 줬지만 곽 의원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 다소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오늘 조간신문에 많던데 예. 재판부에 이 같은 결론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국민들 다수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의 요지는 대가성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긴 하고 실제로 녹취록 등에 나타난 김만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다거나 정영학 회계사에게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한 사실까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녹취록에 담긴 어떤 사람의 말은 그 말을 한 원 진술자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통비 분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이와 같은 방안이 구체화됐다. 즉 비용 부담, 자신이 부담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문제가 지급 방안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곽 전 의원의 아들이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는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좀 논쟁이잖아요. 지금 독립한 아들한테 줬다고 뇌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뇌물 받는 어느 사람이 다 본인이 직접 받습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돌려받고 우회해서 받고 누구 통해서 받고 제가 아는 한 검사 선배는 예전에 정치인 뇌물 사건 수사하다가 결국 기소도 못하고 접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 수사 사례인데 본인의 아들의 초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의 통장으로 정치자금 뇌물, 불법 정치자금 뇌물이 막 입금이 됐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그때 당시 이거 뇌물로 보고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거치지도 않고 아들이잖아요. 네네. 아들이 독립해서 아들에게 준 돈이 뇌물이 아니라면 네. 편리한 해석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이 부분은 결론이 바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예. 청탁금지법은 뇌물죄는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접 받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돈을 받든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 사안도 항소심에서는 곽 전 아들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논쟁은 부차적인 논점입니다. 대가성 입증이 무엇보다도 핵심입니다. 대가성 입증?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다소 놀라기도 하고 상당히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김만배 씨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도 김만배 씨로 하여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로의 그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와 정황들을 다수 확보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그려나가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도 검찰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낄 뿐만 아니라 관련 여러 사건에서도 검찰이 비록 이 사건에서도 곽 전 의원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재판 단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담을 검찰이 안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곽상도 전 의원 본인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초 생각한 대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무죄가 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드님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논평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아드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받은 50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산재 위로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로 앞으로 뇌물은 아들에게 주면 된다는 우회 뇌물 수수의 기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자,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50억 클럽의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 사실상의 수사방해다. 누가 막는다는 겁니까? 사회통념상 곽상도 보고 준 걸로 보여 부자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 등등의 법조계 반응도 나옵니다. 검찰 일각에서 사실상의 수사방해다. 그럼 누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죠? 법원의 사법부를 향한 비판인 건가요? 서지현 부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다 놀랬고 모든 여야 패널 다 놀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검찰의 치욕이다. 특히 이제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수사 잘하고 잘 잡아넣는 이런 검찰의 본인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야, 이게 50억을 퇴직금으로 하면 퇴직금 계산으로도 한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50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죄라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좀 강하게 나와가지고 좀 검찰 분들이 조직적으로 한번 사법부에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초청해서 수사 기법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장동 특검이 지금 이게 특검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2021년 9월입니다. 이게 1년 3개월 동안 그때 왜 50억 클럽 수사 안 하냐 했을 때 검찰이 얼마나 자신 있게 이재명도 잡아넣을 수 있고 50억 클럽 다 수사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재판 결과가 무죄입니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어떤 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걸 넘어서 조롱이 되고 희화화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